오늘도 우리 할머니 손이 참 따뜻하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88살의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나이이실 텐데, 한 사람과 67년을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잘 아시죠? 저는 21살의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때 그 남자는 23살이었죠. 키가 크고 눈이 반짝반짝했던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남자는 90살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제 손을 잡고 매일 아침 6시 반에 동네 공원을 함께 걷는 저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었죠. 오늘 아침도 그랬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손을 살짝 잡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할머니 손이 참 따뜻하네. 67년을 함께 살면서도 아직도 서로의 손을 잡으면 설레는 마음이 든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요즘 동년배 부부들을 만나보면 참 다양한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저희처럼 여전히 다정하게 지내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서로 말도 별로 안 하시고 그냥 습관처럼 함께 사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 나이에도 서로 다투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렇게 인생의 황혼기에 서로 등 돌리고 지내시다니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희처럼 이 나이에도 서로를 아끼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 늘 생각해요. 사실 저희도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어려운 시절도 많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속상했던 적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더라고요. 지금 저희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라디오를 틀어놓고 체조를 하세요. 저는 요리를 하다가도 할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반찬이 떠오르면 기분이 좋아져요. 오늘 영감이 좋아하는 나물 무쳐줘야겠다 하면서요. 우리 나이가 되면 서로의 기침 소리만 들어도 몸이 안 좋은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고요. 이런 게 80대의 부부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어요. 비록 젊었을 때만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로를 더 사랑하고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저희 부부가 67년 동안 터득한 행복의 비결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나섰습니다. 저희처럼 행복하게 지내는 노부부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이죠. 저희가 처음 만난 건 1959년 봄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가난한 시절이었죠. 여러분들도 그 시절을 기억하실 거예요. 모든 게 부족했던 때 말이에요. 저는 시장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도와 나무를 팔고 있었어요. 21살의 처녀였는데 그때는 결혼 정년기라고 해서 중매쟁이들이 자꾸 찾아왔었거든요. 어머니는 빨리 시집가라고 성하였고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버티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 새로운 청년이 나타났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였는데 쌀집에서 일을 시작한 거였어요. 처음엔 그냥 새로운 사람이 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며칠 지나다 보니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그 청년은 참 성실했어요. 새벽 5시면 벌써 쌀집 문을 열고 쌀가마를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일찍 나와서 나무를 정리하는데 멀리서 보면 그 사람이 혼자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참 듬직해 보였어요. 그리고 손님들한테도 정말 친절했어요. 할머니들이 쌀을 사러 오면 무거운 걸 대신 들어다 드리고 어린아이들이 오면 사탕 하나씩 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석 달쯤 지났을 때였나요?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내렸어요. 저는 나물들이 다 젖을까봐 급하게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 청년이 달려와서 자기 우산을 씌워주더라고요. 처녀님, 이거라도 쓰세요. 저는 괜찮으니까요. 그러면서 자기는 비를 맞으면서 제 나물 정리를 도와줬어요. 그때 처음으로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아, 이 사람이 다르구나 싶었죠. 다른 남자들은 저한테 관심을 보이면서도 뭔가를 바라는 눈빛이었는데 이 사람은 정말 순수하게 도와주는 거였어요. 계산적이지 않은 마음이 느껴졌달까요. 그 다음 날부터 저희는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점심때 되면 식사하셨어요? 묻고 그런 사소한 대화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대화가 하루하루 쌓이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게 됐어요. 그 청년은 시골에서 올라온 셋째 아들이었어요. 형들은 농사를 짓고 자기는 도시에 나와서 돈을 벌어 집안을 도와야 한다고 했어요. 꿈은 작은 가게라도 하나 갖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의 성실함이 어디서 오는 건지 알겠더라고요. 저도 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떻게 아버지 장사를 돕게 됐는지, 언젠가는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는 꿈이 있다는 것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지하게 들어주면서 그런 꿈을 가진 처녀님이 정말 멋있다고 말해주곤 했어요. 하지만 연애가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부모님들 눈치도 봐야 했고 동네 사람들 시선도 신경 써야 했고요. 게다가 둘 다 가난한 집안이라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았어요. 특히 그 청년의 부모님은 아들이 장사나 배우지 말고 빨리 안정된 여자와 결혼해서 정착하기를 바라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사랑만으로 밥 먹고 살 수 있냐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저희는 서로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함께 있으면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 청년이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처녀님, 저는 지금 가진 게 없어요. 하지만 평생 처녀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결혼하고 첫 1년이 정말 힘들었어요. 신혼집이라고 해봐야 단칸방 하나였는데 거기서 둘이 살면서 얼마나 많이 부딪혔는지 몰라요.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게 저절로 맞춰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생활 습관이 달랐다는 거였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당연했는데 남편은 7시까지 자는 게 습관이었거든요. 저는 밥상을 깔끔하게 차리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남편은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썼어요. 처음엔 제가 맞춰주려고 했어요. 그래도 남자니까 신랑이니까 내가 참아야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계속 쌓이니까 속이 상하더라고요. 왜 나만 맞춰줘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큰 싸움을 했어요. 남편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는데 신발도 아무렇게나 벗어놓고 옷도 바닥에 던져놓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하루 종일 집안 정리하고 빨래하고 했는데 한순간에 다 엉망이 된 거죠.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무신경해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정리했는데.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화를 내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중요해? 좀 어수선하면 어때? 그 순간 정말 서럽더라고요.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울면서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여보, 어제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나도 답답한 게 있어.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골에서 자란 자기는 그렇게 깔끔하게 사는 게 익숙하지 않다고 하지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라면 배우려고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게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여보는 왜 그렇게 정리정돈을 중요하게 생각해? 저는 처음엔 그냥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했는데 곰곰 생각해보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집이 어수선하면 마음도 어수선해진다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나는 몰랐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신경 써서 정리할게. 대신 가끔 내가 깜빡할 때는 화내지 말고 말로 얘기해 줘라고 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서로 다른 건 당연한 거구나. 중요한 건 그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구나. 내 방식이 옳다고 우기거나 상대방 방식이 틀렸다고 몰아세우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하는지 서로 알아보는 게 필요한 거구나. 그 다음부터는 의견이 다를 때마다 이렇게 했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해? 나는 이런 이유로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해? 서로의 이유를 들어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예를 들어서 남편은 돈을 쓸 때 신중하게 생각하는 편이었는데 저는 좀 더 과감한 편이었어요. 처음엔 서로 답답해했는데 나중에 보니 남편은 어려서부터 가난을 겪어서 돈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반대로 부모님이 돈은 벌면 되는 거다 하는 생각이셨거든요. 그걸 알고 나니까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큰 지출을 할 때는 남편의 신중함을 존중해서 충분히 상의하고 일상적인 지출에서는 제 의견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조율해 나갔죠. 이런 식으로 살아오면서 배운 게 존중이라는 건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름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지금도 가끔 의견이 다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 영감은 또 그런 식으로 생각하네 하면서 웃어 넘길 수 있어요. 결혼한 지 10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느라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매일 똑같은 일의 반복이고 남편과는 아이들 이야기, 생활비 이야기만 하고 있고 그때 남편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이렇게만 살면 안 될 것 같아. 뭔가 새로운 걸 해보자. 저는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새로운 게 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연애할 때는 서로에 대해 알고 싶은 게 그렇게 많았잖아. 그런데 지금은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고 지내는 것 같아. 정말 그랬어요. 남편이 무슨 책을 읽는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며 지내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냥 남편은 일만 하는 사람, 저는 집안일만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서로에 대해 다시 알아보자고. 마치 처음 만난 사람처럼 서로에게 궁금해하자고. 그때부터 시작한 게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서로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갖는 거였어요. 요즘 가장 관심 있는 게 뭐야? 어떤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 젊었을 때 못 해본 것 중에 지금이라도 해보고 싶은 게 있어? 이런 질문들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에 대해 새로운 것들을 알아갔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의외의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원래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 어려서 미술 시간이 제일 재미있었거든. 결혼하고 30년을 살았는데 그런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그림을 그려보면 어때? 남편은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야 하면서 손사래를 쳤는데 저는 진짜로 궁금했어요. 내 남편이 그리는 그림이 어떨지. 그래서 몰래 스케치북과 색연필을 사다가 생일 선물로 줬어요. 남편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니까 저도 자극을 받았어요. 나도 뭔가 해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말했죠. 나는 책 읽는 걸 좋아해. 어려서는 책을 많이 읽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소설책 한 권 제대로 읽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남편이 그럼 같이 책을 읽어보자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한 달에 한 권씩 같은 책을 읽고 서로 느낀 점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같은 책을 읽어도 남편과 제가 느끼는 게 완전히 달랐어요. 어떤 때는 밤늦게까지 책 이야기를 했어요. 60이 넘어서는 더 큰 도전을 했어요. 남편이 평생 배우지 못한 게 있다면서 컴퓨터를 배우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따라서 배웠어요. 처음엔 키보드 자판도 못 찾겠고 마우스도 어떻게 쓰는지 몰랐는데 남편과 같이 하나씩 배워가니까 재미있었어요. 70이 넘어서는 함께 요리를 배웠어요. 남편이 평생 여보 요리만 먹었는데 나도 뭔가 해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 같이 가서 장도 보고 집에서 함께 요리도 해봤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저희가 함께 살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서로를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 계속 새로운 면을 발견하려고 노력한 거. 상대방이 변하고 성장하는 걸 응원해 준 거. 저희 부부가 다른 분들과 가장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6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루도 빼먹지 않았어요. 저희가 대화를 시작한 계기가 있어요. 결혼한 지 5년쯤 됐을 때였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했지? 곰곰 생각해보니 밥 먹어 응 일찍 와 그래 이런 말밖에 안 했더라고요. 그때부터 의식적으로 노력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젯밤 잠은 잘 잤어? 오늘 기분은 어때? 이런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했죠. 처음엔 어색했어요. 뭘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대답도 그냥 그래 별로 달라진 거 없어 이런 식이었거든요. 하지만 계속 하다 보니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서로에 대해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였어요. 같이 산 지 5년이나 됐는데도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며 지내는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남편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일하는 게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힘들어. 사람들 얼굴 보고 웃으면서 지내야 하는데 속으로는 화가 날 때도 있거든. 이런 속마음을 처음 들었어요. 그때까지는 남편이 그냥 일을 좋아하는 줄만 알았거든요. 저도 제 마음을 털어놨어요. 나는 가끔 이런 생활이 답답해. 매일 똑같은 일의 반복이고 뭔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을 때가 있어. 그랬더니 남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했구나. 나는 몰랐네. 그때부터 진짜 대화가 시작된 것 같아요. 서로의 꿈이나 걱정,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밤늦게까지 이야기하기도 했고, 때로는 산책하면서 천천히 대화하기도 했어요. 중년에 접어들면서는 대화 주제가 더 깊어졌어요. 아이들 교육 문제, 시댁이나 친정 문제, 나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두려움이나 불안감까지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특히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할 때는 서로의 걱정을 나누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았어요. 물론 대화가 항상 달콤한 건 아니었어요. 때로는 의견이 달라서 격하게 논쟁하기도 했고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갈등도 대화로 풀어나갔다는 거예요. 저희만의 대화 원칙이 있어요. 첫째,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화난 건 그날 풀고 잔다. 둘째, 상대방이 말할 때는 끝까지 들어준다. 셋째, 비난하지 말고 내 감정을 표현한다. 당신이 이렇게 해서 나는 속상해 이런 식으로요. 나이가 들수록 대화가 더 소중해졌어요.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 무슨 생각인지 아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말로 표현하려고 해요. 고마워, 사랑해, 오늘 참 예뻐 보여 이런 말들을 아직도 주고받아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해보세요. 오늘 기분이 어때? 요즘 무슨 생각하며 지내? 이런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해서요. 말수가 적으셨던 분들도 괜찮아요. 처음엔 어색해도 계속 하다 보면 어느새 서로에 대해 새로운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보니 가장 중요한 건 감사하는 마음이더라고요. 이게 참 쉬워 보이면서도 어려운 일이에요. 젊었을 때는 당연한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거든요. 저희가 감사 표현을 습관으로 만든 건 40살 즈음이었어요. 그때 큰 병을 앓았거든요.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남편이 매일 병문안을 와줬어요. 그때 느꼈어요. 아, 내 옆에 이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퇴원하고 나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다시 건강해질 수 있었어. 그런데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고맙긴 뭘 고마워. 당연한 거지.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여기고 살고 있구나. 그날부터 의식적으로 고마움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밥 맛있게 해줘서 고마워 빨래. 깨끗하게 해줘서 고마워 아픈 데 없는지 물어봐줘서 고마워 남편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예쁘게 웃어줘서 고마워 내 말 들어줘서 고마워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특히 어려운 시절에 더 감사했어요. 경제가 어려워서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 때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 남편이 그래도 우리 둘이 건강하니까 다행이야.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주면 정말 힘이 났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으려고 노력했죠. 자식들이 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들이 말썽 부릴 때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하고 짜증내기보다는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우리 자식이어서 고마워 이런 마음으로 키우려고 했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더 작은 것들에도 감사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함께 일어났네. 고마워 커피 한 잔. 마실 때도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어서 고마워 손자들이 안부 전화할 때도 우리를 잊지 않고 연락해줘서 고마워. 날씨가 좋을 때는 이렇게 좋은 날씨에 산책할 수 있어서 고마워라고 하고 비가 올 때는 집에 있을 수 있어서 고마워라고 해요. 뭐든지 감사할 거리를 찾으려고 하죠. 몸이 아플 때도 그래요. 아프긴 하지만 큰 병은 아니어서 고마워. 당신이 돌봐줘서 고마워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서 고마워 이런 식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가장 감사한 건 67년을 함께 살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동년배 분들 중에 혼자 사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저희는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서로 건강하게 함께 이 나이까지 살 수 있어서 말이에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남편과 함께 하는 일이 있어요. 오늘 하루도 고마웠어. 내일도 함께 있을 수 있어서 고마워 이런 말을 주고받아요. 그러면 하루의 피로도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져요. 감사 표현이 습관이 되니까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졌어요. 부족한 것보다는 가진 것에 집중하게 되고 불평보다는 고마움이 먼저 떠올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행복해져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고마워라고 말해보세요. 말로 표현하는 게 어색하시면 마음속으로라도 생각해 보세요. 그 고마움이 쌓이고 쌓여서 큰 행복이 될 거예요. 이제 67년을 돌아보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에요. 물론 쉽지 않은 시간들도 많았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아이들 때문에 걱정했던 시절,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속상했던 시절들 말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이 지나고 나니 다 추억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시련들을 함께 겪어내면서 더 단단한 부부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였다면 견디기 어려웠을 일들도 둘이 함께라서 이겨낼 수 있었거든요. 요즘 저희 일상을 말씀드릴 겸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같이 공원을 산책해요. 그때 하루 계획도 세우고 어젯밤 꾸었던 꿈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집에 돌아와서는 할아버지는 라디오를 들으면서 체조하시고 저는 아침 준비를 해요. 가끔은 손자들이 놀러 와요. 그럴 때가 제일 행복해요. 할아버지는 손자들에게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저는 맛있는 음식을 해줘요. 그러면 손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정말 다정하시네요 하면서 부러워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저희에게는 최고의 행복이에요. 큰 욕심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서로 건강하게 함께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동년배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변화를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도 70이 넘어서 컴퓨터를 배웠고 80이 넘어서도 새로운 걸 시도하고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에게 관심을 잃지 마세요. 오랫동안 같이 살았다고 해서 다 아는 사이가 된 건 아니에요. 사람은 계속 변하고 성장하거든요. 70살의 남편과 80살의 남편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 변화를 함께 지켜보고 응원해 주세요. 말도 아끼지 마세요. 고마워. 사랑해. 오늘 기분 어때? 이런 간단한 말들이 관계를 얼마나 달달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어색하더라도 자꾸 해보세요.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져요.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이 나이까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67년을 함께 살아보니 사랑이 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사랑이 뜨겁고 격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심장이 쿵쿵 뛰고 상대방 생각만 해도 얼굴이 빨개지고 하루라도 못 보면 미칠 것 같고 그런 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물론 그것도 사랑이에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그런 감정이 지나고 난 후에 시작되는 것 같아요. 서로의 단점을 알게 되고 생활 습관의 차이를 발견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 그게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젊은 사랑은 아름다워요. 하지만 오래된 사랑은 깊어요. 젊은 사랑은 열정적이지만 오래된 사랑은 따뜻해요. 젊은 사랑은 서로를 소유하려 하지만 오래된 사랑은 서로를 자유롭게 해줘요. 67년을 함께 살면서 배운 건 사랑은 감정이기도 하지만 선택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 사람의 행복을 위해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그런 것들이 쌓여서 진짜 사랑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저절로 된 건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때로는 힘들었어요. 서로 다른 점 때문에 답답했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화가 났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그래도 이 사람이야 하는 마음으로 버텨왔어요. 그리고 지금 67년이 지난 지금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사랑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워진다고. 여러분, 사랑에는 정답이 없어요. 각자의 방식이 있고 각자의 속도가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진짜 사랑은 쉽게 오지 않지만 한 번 오면 평생 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랑을 만들어가는 건 두 사람의 몫이라는 것.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여러분도 저희처럼 마지막까지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 밤 옆에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고마워, 사랑해. 어색해도 괜찮아요. 그 어색함이 언젠가는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습관들이 쌓여서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될 거예요. 67년을 함께 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